자, 이번에는 유아교육과 교사교육인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사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아교사가 갖춰야 될 유아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사실은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는 전문적인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갖춰야 돼. 전문성은 이제 지식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유아교사의 자질이 필요하고, 이 전문성의 바탕을 둔 개인적인 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이해도, 아니면 사회적인 것들의 실행을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역할. 교사가 이제 각각의 교사로서의 역할이 뭐 아이들에게 역할, 또 아니면 부모에게 역할, 아니면 교사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위치, 교사로서의 위치에서의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교사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수 행동이잖아. 그래서 교수 행동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교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고 나면은 유아교사의 전문성이 뭐냐,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아교사가 자질이 뭐냐, 또는 유아교사의 역할이 뭐냐,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유아교사의 교수학습, 교수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유아교사의 전문성은 전문직으로서의 유아교사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유아교사는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해.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런 지적 능력인데, 교사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이제 유아교사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해, 또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을 선택하거나 또는 조직할 수 있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아교사는 사회봉사의 기능을 갖는 거야.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 놓치기 쉬운 건데, 사실은 유아교육은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부모교육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또 어느 면에서는 유아는 교육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양육과 교육을 동시에 하는 거니까, 양육적인 측면에서는 복지적인 측면도 있더라. 그래서 사회봉사의 기능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아교사는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 교사가 자율성이 없으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교권이야, 그게. 자율성이 없으면 아이들을 교육할 수가 없지. 순간순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러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율성을 특히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자기 자신의 교육관을 가지고 유아를 이해하고 또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 그 정도의 자율성을 주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지. 그래서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전문직으로서의 유아교사를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아교사는 전문단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또 교사로서의 또 윤리 강령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교권 확보, 신장, 그 다음에 교원 복지 증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치원이라는 거, 교사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러나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지켜야 될 그런 윤리 강령, 이런 것들도 교육자들이 실천해야 될 사항이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위 수준인데,
유아 교육자는 직업으로서의 가치 평가도 긍정적이어야 된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자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어야 되고 또 그러니까 그래야 선생님들이 재미있고 긍정적이고 자부심을 가질 때 아이들에게 교육을 적절히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그 정도 알아두고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그런 기초가 있는데 전문성은 유아를 가르치는 교수의 행위를 위해서 교사가 갖춰야 할 전문적인 그런 기초인데 첫 번째는 뭘까 이게? 유아교육에 이론적인 기초가 있어야 돼. 이론적 기초. 그러니까 이론적인 기초라는 것은 유아교사들이 자기 신념이나 아니면 자기 철학이나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그것이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론적인 기초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유아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 그 교수학습 방법도 교사로서의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된다.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는 아동 발달 단계를 우리가 이해할 때 거기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덕, 윤리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도덕, 윤리적 지식은 아이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적 지식은 역시 교사는 항상 교사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문화의 전달자야. 문화의 전달자로서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부모 교육 및 부모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교사. 그게 이제 유아교사가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은 이렇게 부모 교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이더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유아교사의 교육 과정을 이해하는 거. 교육 과정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계획하는 것이야. 그 다음 편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교육과정의 지도 또 어느 경우에는 그 이론이나 연구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교사들 간에 교사가 어느 단계에서는 교사 장학도 할 수 있고 그렇지?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론이나 연구까지도 포함되더라. 그 다음에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 정치적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유아교육은 지금 우리가 교육뿐만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사회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뭐 교사들이 역시 교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교육을 부모하고 부모의 도움받고 또 지역사회와의 그런 같은 공조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되면은 그래서 그 교사의 이름으로 교사의 직책으로 다른 지역사회와 정당하게 자신있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 자, 이번에 이번에 우체국 체험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우체국이나 이런데 그 단체장한테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주어진 권한이야, 권한. 근데 이제 그런 걸 활용하기가 대개는 활용을 잘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동료들끼리 서로 돕고 지식을 교류하는 그런 능력. 이런 교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그 문제에서도
동료 장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교사의 기본적인 전문성을 위한 기초 지식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문제 속에 다 사실은 1차 문제에도 이런 내용들이 동료 장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문제점은 뭐냐? 제대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부모와 사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체험학습이야 이런 것들이 체험학습할 것이 없어. 어떤 교사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아이들이 사유교육을 해야 하는데 사유성 교육을 하는데 체험학습할 데가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나 지역사유하고 우리가 연결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금방 체험학습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의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문제 해결해서. 그래서 이것만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어도 사실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의 그 열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아교사의 전문성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10가지 정도의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교사의 자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아교사의 자질이 일반적인 자질과 전문적인 자질로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유아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유아교사의 자질은 다시 하지만 일반적인 자질과 전문적인 자질이 있어. 일반적인 자질은 뭐냐? 일반적인 자질은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개인으로서의 이제 자질이야.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얘기해도 좋지만 이것을 우리가 말로 아니면 이걸 풀어서 논술이나 아니면 2차에서 우리가 면접에서 쓸 수 있는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한 이렇게 교사의 일반적인 자질을 얘기해보면은 유아교사는 우선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안정이 중요한 거야, 안정. 신체적, 정서적 안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유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져야 된다. 그렇지? 이것은 물론 이제 발달 단계라 이런 건 전문적인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심과 흥미가 없으면 이것이 더 밑바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교사로서의 인성적인 거지. 그 다음에 편견이 적고, 편견이 없어야 되겠지. 또 재미있어야 돼.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되고, 또 신선한 감각과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밑바탕이 되는 거야. 밑바탕. 자,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여야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유아교사는 높은 지식과 많은 지식이 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겠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아니면 그 위의 것들. 일반 다양한 그런 사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역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교양을 겸비해야 된다. 이건 뭐 교육자로서는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교사는 이러기 위해서 항상 지금 돌아가는 시대의 뉴스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여러 가지 방면에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문화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이제 교사로서 계속 고여있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낼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다방면에 걸쳐서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분야이든 아이들은 다방면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유치원 유아 교사들은
이런 다방면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유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자기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교사는 항상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질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논술에서 얘기를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저는 유아교사로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뭐 안정이 돼야 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 흥미나 여러 가지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유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겠다. 발전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좋겠다. 그럼 유아교사의 전문적인 자질은 뭐냐? 전문적인 자질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긴 하나, 유아교사의 전문적인 자질은 우리가 나눠서 얘기하면은 효율적인 유아교사, 그 다음에 바람직한 유아교사, 뭐 이렇게 크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유아교사는 어떤 걸 효율적인 유아교사라고 하냐? 효율적인 유아교사는 유아교사로서 유아교사의 특수성, 유아교육의 특수성이지. 특수성에 비춰 볼 때 아까 얘기했듯이 유아교육의 특수성 여러 가지 다방면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이런 거로 볼 때 유능하고 효율적인 유아교사에 갖춰야 할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우선 다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수 행위에서 적합한 교수 방법을 선택하고, 또 효과적인 교수 기술과 전략을 사용하고 유아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는 것, 이 네 가지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네 가지가 첫 번째,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교사.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아까 일반적인 자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수 행위에서의 적합한 교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이건 전문성의 자질에 속하는 거야. 그 다음에 효과적인 교수 기술 전략을 사용하는 교사. 이것도 마찬가지. 교수 전략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이라든지 아니면 교사가 뭐 칭찬을 한다든지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그런 기술과 전략을 사용하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건 전문성이지. 그 다음에 유아교육에서 전문성을 가진 교사인데 이런 걸 다 얘기해서 전문성을 가진 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전문성은 뭐냐? 교사의 윤리관, 직업관, 또 교직관, 소속의식, 사명감,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바람직한 유아교사는 어떻게 되겠냐? 바람직한 유아교사는 학습 욕구를 유발하고 유아를 사랑으로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교사로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교직이라는 직업에 만족을 느끼는 등 일반적인 자질과, 또 그 이제 일반적인 자질이야. 또 전문적인 자질이 함께 어우러져서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근데 그것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유아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자질에 속하는 거야. 유아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유아의 특성차를 고려하는 태도. 이 바람직한 교사란 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고려하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특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유아의 자발적인 탐구활동을 장려하는 태도. 이것은 기술이겠지. 전문성. 그 다음에 전체 발달 영역의 목표를 통합하는 태도. 이것도 전문성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융통성 있는 태도.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융통성이 있는 태도야. 이것은 아까 교사의 자발성, 자율성, 이거하고 연관이 있겠다. 앞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얘기한 것들 중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얘기를 해본 것이야. 이게 이제 교사의
교사의 효율적인 유아교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 그 다음에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게. 유아교사의 역할은 일단은 교사니까 교사라는 지위에 부여되는 기대에 따라서 교사가 수행하는 행동이 역할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교사의 역할 또는 기대되는 역할에 따라서 수행하는 행동을 교사의 역할이라고 그래. 그럼 교사의 역할은 양육자로서의 역할. 그렇지? 첫째, 양육자로서의 역할은 유아교사는 사실은 우리가 교육 파트뿐만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도 유아의 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육자로서의 역할은 건강, 안전 뭐 이런 것들이 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자로서의 역할. 유아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이기도 하지만 주변과 또 사람들과 교사들 간에 아니면 부모들과 가정과의 상호작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와 지역사회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도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다. 아까 앞에서도 놓치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 다음에 학습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겠지. 그래서 발달 과정에 맞는 그런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또 시행을 하고 또 촉진을 하고 이러한 전개, 정리, 평가 이런 것들을 해가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아이들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자로서의 역할인데 이것은 부모 가정과의 역할이야. 아니면 사회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건 유아 교육을 위해서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부모와 같이 부모들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를 해서 같이 아이들에게 일관성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모와 같이 부모를 교육하는 교육자로서의 교사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 이것은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은 교사에게 주어진 자율성이 있어.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학습 지도 과정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교육을 편성하거나 이런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교사가 스스로 결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는 교사가 바람직한 교사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육자로서 사라초가 지금 유아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역할은 양육자, 상호작용자, 학습 지도자, 부모 교육자, 의사결정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라초가 얘기를 했고, 이거보다 더 세분해서 이제 사라초는 더 세분해서 6가지로 얘기했어. 우리는 지금 4가지, 5가지로 얘기했는데 비슷한 건데 사실은 어떻게 세분화했는가 한번 보자는 거지. 유아교육 첫 번째는 진단자로서, 유아교사는 진단자로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각 단계에서 아이들을 부모한테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진단자로서의 역할. 근데 진단자 그러면은 사실은 아이들을 환자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은 문제 행동으로 해서 환자는 아니야. 환자는 아닌데, 그런 시각으로
봐서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것이 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진단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기했던 교육과정의 두 번째는 교육과정의 설계자. 그렇지? 그 다음에 교수활동의 조직자. 그 다음에 학습활동의 지도자. 여기까지는 지금 교수학습에 관한 거야. 교사의 기본적인 거고 핵심적인 거야, 사실은. 이렇게 네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상담자 및 조언자. 이것은 부모교육자로서의 역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상담자와 조언자는 교사는 유아하고, 상담을 하고, 아니면 부모하고, 부모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상담을 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정서적으로, 계속, 안정되게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담자, 조언자, 이것은 또 아이들이 그런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교사는 이것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상담자 역할과 조언자, 해결하는 사람의 역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거의 뭘로 봤냐면 첫 번째 진단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단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상담이나 조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관점에서 본 거야. 그래서 상담자와 조언자의 역할을 실제는 하고 있지.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부모교육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거야. 구별을 했을 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의사결정자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람직한 유아교사는 유아의 건강, 그 다음에 안전, 이런 걸 책임지고 사랑과 유한으로 돌보는 양육자로서의 역할. 크게는 양육자야.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자, 교수자, 또 안내자, 의사결정자. 이렇게 해서 역할을 수행하더라. 한 5가지 정도가 되지. 양육자, 그 다음에 교수자, 그 다음에 안내자, 의사결정자. 4가지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유아교사 이제 교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수 행동은, 이건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 교수 행동은 유아교사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교수 행동의 유형을 지시적 유형부터 지시적 유형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어. 그 학자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겠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 행동의, 비지시적 교수 행동은 뭔가, 아니면 중개적 교수 행동이 뭔지, 또, 지시적 교수 행동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 교수 학습을 할 때 교사들이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교사 학습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자, 비지시적 교수 행동은 인정하기. 인정하기는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야. 인정해서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칭찬을 하거나 그러는데 지나친 칭찬은 안 돼. 그래서 그 칭찬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범 보이기. 모범 보이기는 모델 보이기야.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야 한다면 교사가 스스로 조용조용히 말을 한다든지, 교사가 오히려 아이들이 막 들떠 있으면은 공손하게 인사를 먼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그 달라질 모습을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면 돼. 야, 너네 떠들지 마.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은 없지. 초보 선생님들이랑 같이 떠들고, 야, 너 떠들면 어떻게 같이 싸우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 보이기가, 이것도 하나의 지시적, 비지시적 교수 행동이다. 이것도 교수법이야, 이것도 하나의. 그 다음에 하나는 촉진하기. 그러니까 학습 준비가 잘 돼 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못하면은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은 촉진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말로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선생님이 그 모범을 보이거나 아니면 촉진을 해서 이렇게 비지시적 교수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럼 중재적 교수 행동은 뭐냐? 중재적이라는 것은 중간자의 역할이란 말이죠. 지원하기. 이게 지원하는 것은 촉진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교사가 이거는 완전히 뭐라고 할까 이거.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보조바퀴를 달아주고 자전거 타기에 익숙해지면은 자전거 보조바퀴를 떼어주는 거 이런 거란 말이지. 이런 것은 아이들이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는 거야. 물론 촉진 역할을 하는 거야. 촉진자 역할을 하지만 촉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교사가 해주는 거야. 그게 이제 지원하기고. 그 다음에 지지하기는 기대되는 능력에 유아가 도달할 수 있도록 유아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도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지지하기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한다든지 잘 안 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구성하기가 이제 있어요. 함께 구성하기는 프로젝트 같은 걸 수행할 때 활동하는 걸 말하는데 교사하고 유아가 같이 하는 거야. 학습장 이제 교사도 학습자고 또 아이들도 교사가 되고 서로 이렇게 해서 교사와 유아가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 함께 구성하기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부분 이런 걸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지시적 교수 행동이에요. 중재적 교수 행동은 그랬고 지시적 교수 행동은 시범 보이기. 아까 시범 보이기하고 모범 보이기는 어떻게 다를까? 모범 보이기는 직접적이지가 않아서 그냥 본보기를 보이는 인사를 먼저 하거나 뭐 그렇지. 공손하게 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비지시적이지. 그리고 시범 보이기는 좀 더 지시적이어가지고 유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했을 때 이를 고쳐서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시범을 보여서 잘못된 결과를 이제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지. 네. 그래서 유아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건지 결과도 함께 관찰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지. 시범 보이고 그다음에 아이가 제대로 하는지까지가 포함된다는 거지.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지도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시적 교수 행동이야. 지도하기는 유아들에게 어떤 과제를 반드시 특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한 유아가 교사의 행동을 관찰하게 하거나 여러 번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음식 먹기 하게 돼. 안 돼. 그럼 그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먹는 방법을 숟가락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야. 이게 모범의 시범을 보였어도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외우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직접 손을 잡고 이렇게 해. 이걸 이제 지도하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해놓고 이거는 교사의 교수 활동 중에 이렇게 이제 장애 아이들이 이렇게 밥을 못 떠먹었을 때 손으로 숟가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시범 보이기입니까? 이것은 지도하기입니까? 아니면 함께하기입니까? 함께 구성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교수학습법은 이제 이 정도 하면은 다 얘기가 됐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교사론에 가서 교사의
다른 내용들, 교사의 뭐 단계, 발달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존 내용에 나와 있는 거고, 이것은 교사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하면서 이게 이제 2차 아니면 논술에서 우리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